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 사건을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872년 미국의 어느 숲속 7명의 소년들이 얼굴과 온몸을 바늘로 찔리고 잔인한 고문을 당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 중 4살짜리 윌리엄 페이는 손목이 묶여 천장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리는 등 소년들의 몸에는 구타의 흔적들이 가득했는데요. 이들 중 도망친 한 명의 신고로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11살의 제시 포메로이. 백색증 때문에 눈이 하얀 덕분에 경찰들은 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시 포메로이는 1859년 11월 2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남북전쟁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와 옷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10살 때 학교를 무단결석한 제시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말채찍으로 채찍질하며 학대할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동시에 받은 그는 선천적으로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 전쟁의 격렬한 이야기를 읽는 데에 보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밖의 특이점으로는 작고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7명의 소년들을 고문하고 구타한 죄로 9년형을 받고 지역 소년원에 수감된 제시 포메로이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에게 잘 보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파악하고 실행하는 교묘한 면이 있었고 또한 그 어머니의 노력으로 아직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2년 후인 14살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제시 포메로이가 가석방된 지 6주 후 1874년 3월 사우스 보스턴에서 케이티 커런이라는 10살 소녀가 실종되었고 한 달 후인 4월 22일 도체스터 베이의 습지에서 놀던 소년 2명이 토막난 어린 남자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호러스 밀런이라는 4살의 소년으로 목이 절단되었고 오른쪽 눈과 가슴, 손 등에 수많은 찔린 상처가 가득했으며 성기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제시 포메로이를 의심해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들의 예상대로 제시의 집에서는 피가 묻어있는 칼과 습지 진흙이 묻은 부츠가 발견되었고 밀런의 사체를 보여주며 추궁하는 경찰 앞에서 제시 포메로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0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자 그는 곧바로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제시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3명의 의사들에게 정신감정을 받았고 그를 검사한 존 타일러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그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세상은 이런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불렀겠지만 당시에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시 포메로이는 도덕적 광기 혹은 도덕적 전응아로 불렸고 그의 변호사는 정신병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시는 2건의 1급 살해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인범이라도 14살 미성년자였던 나이를 감안해 곧 종신형으로 감형받은 제시 포메로이는 찰스타운 주립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독방에서의 40년 동안 감옥 역사에 전례 없는 독창성과 끈기로 총 12번의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독일어와 다른 외국어들을 독학하고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917년에는 검사의 요청으로 독방에서 나와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려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일종의 코미디 쇼인 민스트럴 쇼에도 출연하는 등 평범하게 지내다가 1932년 9월 29일 브리지워터 주립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사망할 무렵 미국에서는 마침내 그와 같은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인 연쇄살인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는데요. 제시 포메로이가 죽인 사람의 수는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정의하기에는 적었지만 미국 심리학회는
그의 범죄 패턴이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패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작 14살의 나이에 잔혹한 살인사건을 저질러 미국 매사추세츠주 역사상 최연소 1급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 후 종신형을 선고받은 가장 어린 범죄자로 기록된 제시 포메로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환경이 그를 최연소 살인마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